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설명이라서 지금 약간 떨리는데요. 제가 약간 말을 좀 더듬더라도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이제 요즘에 설명회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딱 간결하게 핵심만 내용 정리해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로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쪽에 이 숫자가 이 브로셔 밑에 있는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PPT에는 브로셔에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번호 참고해 주시면서 네, 설명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계정과학과 과목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계정과학과 과목들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이제 뭐 진로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듣다가 보니까 뭐 학생 수에 따른 1등급 비율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생명과학은 그래도 지구과학과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1등급 학생 수가 거의 뭐 10명 이상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으로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유형 1처럼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2학기 때 세포학 물질대사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을 듣는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뭐 이런 학교들 말고도 있을 텐데 생명과학을 먼저 듣고 생물의 유전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대사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여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세포와 물질대사를 먼저 듣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생명과학을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파악하고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보다시피 생명과학에서는 항상 유전이 문제였는데 유전의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유전의 3분의 2가 사람의 유전이랑 사람의 유전병이 이제 그 생물 유전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근수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생물 다양성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개정 생명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남았고 킬러 문항들은 자극이랑 유전만 남았습니다. 세포만 남은 상태여가지고 확실히 이전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예측했듯이 대부분 학교들이 신경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 나머지 호르몬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가 기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좀 특이한 경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예전이랑 다르게 수능이랑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진화 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일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을 공부를 할 때 너무 킬러 문항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랑 생물의 유전인데 보다시피 과거 생투 내용이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생투의 2단원, 3단원이 넘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의 경우에는 이 생투의 유전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과목이 나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세포 호흡이랑 광합성은 유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암기만 하면 되고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세포와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암기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의 유전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노란색 부분들 전부 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단어로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이 생명과학의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이 자극의 전달이 포함이 됐는데 생각보다 자극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물의 유전도 아마 이 어려운 유전 부분이 있지만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된 이 자극 내용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개수도 적고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분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자극을 열심히 굉장히 공부한 학생한테는 좀 불리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과서 탐구활동이나 읽기자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창작 문제가 꽤 많이 예전보다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이제 부교재의 지원 내용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런 예시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단대보고 시험지인데 탐구활동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학생들이 잘 읽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고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고 당황해가지고 잘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아 효소 작용 실험인데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새롭게 이 내용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제 교재에도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부분을 학습할 수 있게끔 대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엽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요소가 아니라 요산이 쌓여서 생성된 병인데 그런 것들을 이 부교재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대비를 했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보 자료에 다 첨가를 해서 아이들한테 대비를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 결과 분석인데요. 일단은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에서 거의 100점까지 형성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가지고 고3 엔제까지 풀었는데 막상 시험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난이도도 쉽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맞췄는데 실수로 개념 문제를 실수해가지고 그 학생이 2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게 이 너무 어려운 부분에 집착을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지켜서 대비를 한 다음에 내신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와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확인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그 단대보고랑 진선여고 학교 시험지 분석이랑 그다음에 결과지를 요약을 작성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정신여고 학생이 1등급 컷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0.7이다 해가지고 시험이 굉장히 쉬웠는데 왜 이렇게 낮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험지를 저는 보고 이 정도면은 과거라면은 한 98점이 1컷일 텐데 10%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지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여고랑 이제 단대보고도 역시 좀 낮게 잡았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선여고의 경우에는 자극 문제가 5문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컷이 96점입니다. 그래서 100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진선여고 학생이랑 정신여고 학생이 그 선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걸 발견을 했고 마찬가지로 단대보고도 시험이 좀 개념적으로 까다롭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컷이 95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중동고의 경우에는 시험이 좀 많이 쉬워가지고 이제 100점, 1컷이 100점이고 한 문제만 틀려도 거의 2등급 후반으로 밀려났고 나머지 중대보, 경기여고 이런 학교들이 1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1학기 중간. 자, 이건 이제 1컷 결과들 보다시피 이제 제가 조사한 학교들 다 거의 대부분이 90점대죠. 영동일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다른 학교들이 영동고의 경우는 25점 만점이고 어쨌든 거의 다 이렇게 90점대 1컷을 형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딱 적당선 안에서 킬러 문항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이제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 세포 분야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딱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수준 그 정도만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신 때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생명과학에 너무 투자해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게 더 큰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대인재 학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기여고 반을 맡아가지고 1학기 때 이제 세파 물질사 커리큘럼을 돌려봤는데 이게 확실히 생투 내용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는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포와 물질 대사를 설명을 할 때 대학교 전공 수준의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더 이해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세포와 물질 대사 작년에 저 혼자만 유일하게 시대인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의 신용 성적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찾아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 이 생물의 의존의 경우에도 또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또 혼자 생물 의존을 한번 전범위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난이도대로 생원, 생투 유전을 다 스킬을 가르쳐 봤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선행이 아예 안 돼 있다 보니까 할 때마다 계속 애들이 나가가지고 처음에 5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15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아직 스킬을 이렇게 배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못 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생물 유전이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강 선택을 할지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중3 학생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핵심 단원, 그 자극이랑 세포분열, 요 핵심 단원 개념반만 한번 들으면서 생명과학의 어려운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3 학생들은 개념반을 듣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뭐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1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위권이고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선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진로도 생명과학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생물의 유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의 유전 개념반
개념반이지만은 개념 더하기 스킬까지 가르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반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생명과학 전범위 심화반을 수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선행을 하지 않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핵심 단원 개념반 뭐 좀 쉬울 수도 있긴 한데 생명을 안 배웠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 어려운 단원이 뭔지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핵심 단원 개념반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생물의 유전 먼저 대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명학 전범위 심화반을 수강하는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생명학 개념반 핵심 단원 개념반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 유전을 연습하고 만약에 이제 아이가 성적이 이제 잘 나와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심화반 단계로 가면 되고 그래도 좀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은 다시 개념반을 들으면서 전범위를 다지면서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2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세포 아니면 또 생물 예전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잘 따라왔을 때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를 저는 이제 저의 결과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대인재 학원에 2024년에 왔는데 그 오기 전에 주로 팀 수업 위주로 작은 학원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희문고랑 경기고 학생들 거의 절반에 가깝게 1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학원에 오면서 점점 더 많은 대상 학교를 가르치면서 이제 1등급 78명, 그 작년에 87명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의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여고에서 저를 모르면 이제 뭐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기고 학생들 대부분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더 많이 43명이 100점 또는 1등급을 받았고 특히 이제 언남고의 경우에는 1, 2, 4등이 다 저한테 있는데 이 언남고의 경우에는 전략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 아이들한테 생각 외로 자극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극을 가장 마지막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연남고에서 자극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비한 덕에 이제 전교 4등까지 언남고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배명고의 경우에는 혼자 유일하게 100점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정말 정확한 전공 지식에 입각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인데 이 과제장이 막 몇백 문제, 200문제, 400문제 저도 줄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핵심 문제만 푸는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과제장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맞춤형으로 학교마다 진도에 다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직보 자료도 단 한 학교에 한 학생님만 있더라도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킬러 유형 QR 해설인데 이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쓴 해설지도 아이들이 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 문제풀이 영상을 다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풀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QR코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영상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해설 영상 볼 수 있게 작업을 해놨고 이 중하위권 학생들로부터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QR 해설 저만 혼자 유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 문제집의 경우에는 제 과제장 말고 따로 지급되는 자료인데 내신 때 그 지급된 자료인데요. 내신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능형 문제 말고도 내신 문제를 연습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전에 오답 노트 그동안에 틀렸던 것들 오답 노트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인데요. 저는 꼭 세 종류의 테스트를 봅니다. 백지, 개념, 숙지 확인.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제한된 시간 내에 잘 보는 게 자기의 실력을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세 가지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 생명과학 배웠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큰 핵심을 배우고 나머지 지업 내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지 숙지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내신 때에는 이 숙지 확인 테스트가 유형이 2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 실력 난이도. 좀 상위권 학생들은 실력으로 풀어가지고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성적을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백지랑 개념학의 테스트가 80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숙장의 테스트는 기준이 안 되면은 클리닉에 잡는 식으로 이제 클리닉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첫 시간대에 각서를 써서 뭐 도망갈 틈을 없게 만들어놔요. 이제 이런 수업 방식에 동의하는가 이제 각서 쓰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클린 학생 수 400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시험 구성인데요. 내신 시험은 공통 출제 요소랑 특이 출제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는데 아까 봤듯이 그 학교 특기 출제 요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탐구활동 그다음에 지업 내용 이런 것들까지 이번 개정이 된 뒤로 그런 부분이 강화된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일수록 이런 특기 출제 요소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생명과학을 처음 배운다면은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또 이제 문제를 풀 때 내신 문제부터 풀면 안 돼요. 차라리 완자보다는 수능 평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정석 패턴을 배우고 수능 문제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정석 패턴을 제대로 배우고 순차적 변형인 교육청 그다음에 EBS 이런 식으로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가 순차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내신 문제를 풀면서 내신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애매한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을 걸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정석 패턴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패턴에 입각해서 과제장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관찰했던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사고 방식들을 적어봤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얼마나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가. 그래서 수업 때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나깨나 화장실 가나 1등급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강남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의지가 강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수능 개편안에 관련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통합과 문항도 풀어놓은 거 거의 QR 해설 나와 있으니까요. QR 코드 따라가시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특강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화수토일 이렇게 시대인재랑 미래탐구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브로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특강 커리큘럼인데요. 핵심 단원 개념반에서는 이제 자극이랑 세포 분열 이 두 분만 배우고 있고 솔직히 첫 시간에는 개념을 배워서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킬부터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수업 때 너무 쉽다는 학생들은 일단 두 번째까지 들어오라고 한번 추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도 쉬우면은 더 높은 난이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생물 유전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생명과학 핵심 단원 개념반의 경우에는 개념 스킬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물론 첫 번째 시간대에도 자극 전도 스킬을 어느 정도 배웁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이 개념이랑 스킬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생명과학 핵심 단원 개념반이고 그 다음에 생물 유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른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봤더니 대부분이 생원의 가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보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잘 따르는 학생들은 생원 유전은 대부분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이 생투 유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이제 생투 유전만 집중적으로 이번에 5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DNA 복제랑 사가부 법칙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유전자 발현부터 이 끝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투 유전이 학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생투 유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물의 유전 핵심 단원 개념반을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개념 스킬 모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생원 가계도와는 좀 다른 어려운 이런 생투 스킬들을 배워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인데요. 개념반이랑 심화반의 차이는 바로 문제풀이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전범위를 배우게 되는데 개념반, 심화반의 경우에는 더 강의 설명을 더 빠르게 하고 3교시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좀 더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수업 때 좀 더 집중을 잘 하는 아이라면은 이 심화반을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개념반부터 듣고 다시 내신 때 한 번 더 총 복습을 하면은 다 1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개념만 듣는다고 해서 내신 때 1등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따라올 여력이 있으면은 심화반을 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반을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때 제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때 유일하게 이제 6회 커리큘럼을 진행을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뭐 7회를 했는데 저는 6회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명과학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유전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6회만으로 충분하고 세포와 물질 대사도 제가 이번에 경기 요구를 해보니까 딱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여기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각각 5회만으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6회보다 5회 커리큘럼 이렇게 한번 커리큘럼 이제 학원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낀
절약한 돈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삼전 닉스라고 하죠.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매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약간 이제 엄친아 같이 생겼다, 모범생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이렇게. 근데 생긴 거와는 다르게 고3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수능도 3번 보고 또 이제 되게 말도 안 듣고 가출도 해보고 해봤는데 수능을 3번 보니까 이 재수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빨리 입시를 끝내라라고 정말 그 고통을 알기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충고를 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6살 애기인데 고집이 저를 닮아가지고 정말 너무 세요. 자기 주에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많이 맞았나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지금 많이 사람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제 아이나 어머님들이나 빨리 입시를 끝내서 각자의 인생을 즐기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뭐 잘하는 학생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좀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게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용산고 학생인데 이 학생이 1학기 때 3등급을 받았는데 2학기 때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저랑 열심히 유전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유전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성장하는 거 보면은 정말 큰 강사로서 기쁨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정말 최대한 짧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이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입시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입시 공부를 끝내고 이 자본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에 이제 먹고 살려면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우진이도 저랑 나이 같은 우진이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입시라는 거는 내가 오늘 이제 뭐 수학 관련해서 일단 나오긴 했지만 가장 짧게 컴팩트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세대 넘어가셔야 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잘해서 자 일단 가장 컴팩트하게 입시를 끝내자. 이게 일단 목표겠죠. 네, 이렇게 현우진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추천한다든가 많이 보시죠. 저도 즐겨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정택 씨 잘생기기도 했고 하니까 좀 더 보게 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랑 블로그 홍보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유튜브는 요즘에 잘 하진 않고 있고 설명 영상 이런 것들 유튜브에도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드립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도 이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전에 근수축 단원이 있어가지고 이 지적 근수축을 시범 보이는 영상이고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정말 들어올리기 힘들잖아요. 이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정말 하기 싫은데 한 번 더 해야지만 성적이 오른다라는 컨셉으로 이번 여름 방학 때 진행을 할 거고 이거 말고도 저의 뭐 다사다난한 인생을 담은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발차기 하는 영상 이런 것들 올라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한번 구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는 좀 더 자세한 상세한 분석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학교들 뭐 진선, 단대, 중대 이런 것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이렇게 이후 추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